오디오 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이카의 개발협력 인재사업실장,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계신지 몰랐는데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를 하고 계시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실장님이 이 프로그램의 그 봉사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단 출신이 아닌 분이 여기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임팩이 떨어질 텐데, 실장님이 실제로 봉사단 이 경험이 거기서 이제 처음 인생 평범한 혹은 지원 공돌이의 삶을 살다가 지하철에서 봉사단의 모집 공고를 보고 그 모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신, 그리고 지금 23년째 코이카에서 이 봉사단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계시는 이 실장님의 경력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 톡은 먼저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여쭙고 그거에 대한 그 실장님의 생각을 우리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질문을 플로어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실장님께서 앞서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모집 시기도 얘기해 주셨고,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하고 나면 사다리, 처음에는 이렇게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코디네이터 혹은 뭐 다자, KMCO, 그 다음에는 이제 정규적인 어떤 국제기구라든지 국제개발 관련 기구라든지 NGO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그 성장형 커리어 그 패스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첫 단계인데, 그럼 이런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그 정보를 실제로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내가 코이카는 몰라도 그래도 봉사활동, 자원봉사 혹은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기본적으로는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코이카 해외봉사단이라고 해서 구글링을 하시면 여러 가지가 뜨는데 가장 위에 뜨는 게 해외봉사단 모집 홈페이지입니다. 앞에 www가 아니라 kov.koika.go.kr 이라는 이런 그 URL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앞서 일부에서 소개를 드렸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연간 모집 계획, 자격 요건, 그리고 이제 선발 일정,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별, 각 차수별 모집 공고, 서류 전형 합격자, 면접 전형 합격자, 신체검사 대상자, 최종 합격자, 국내교육 대상자, 안내문에 대한 모든 내용이 여기서 관리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디서도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 상담 채널로 많이 전화를 주시는데, 일단 해외봉사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일단은 접근하시면 앞서 소개를 드렸던 꼭 봉사단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개발협력 인재사업에 대한 것들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기타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지금 코이카가 이제 공식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소개드렸다시피 가장 유용한 채널은 유튜브입니다. 사실상 유튜브 이용자가 카카오톡을 넘어섰다고 그러죠? 그죠? 예. 어쨌거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유튜브도 이제 코이카 공식 유튜브가 있고 코이카 해외봉사단 유튜브가 따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봉사단 유튜브를 통해서 가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그곳에 이제 영상 형태로, 인터뷰 형태로, 또는 이런 강연 형태로 녹화가 돼서 있습니다. 거의 저도 이제 몇 개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선발에 대한 어떤 팁과 뭔가 어떤 절차를 배우는 것도 좋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과연 가고자 하는 이 수많은 프로그램 중에 이 ODA에 대해서 발을 디딜 때 어떤 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선택에 뭔가 이제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창구로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정보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교수님이 2부 소개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이 전북대에도 굉장히 많은 우리 학생들이, 전북대 졸업생분들이 이 ODA 업계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예. 그렇게 있는데, 코이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 월드 프렌치 코리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코이카 사업을 통해서 파견됐던 이 인력들이 과연 어디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 사례들을 잘 모으고 관리를 하고 그걸 국민들에게 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역할들도 굉장히 코이카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뭐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뭐 사후관리 프로그램하고도 약간 연계가 되는데 코이카 커리어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 협력에 대한 커리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봉사단이나 YP를 다녀와서 그 다음에 일자리로서의 어떤 이 개발 협력 업계에 대한 민간 공공 부분의 국제기구 다 포함을 해서 이 개발 협력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에 대해서는 코이카 커리어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저 홈페이지의 모집 선발 탭에서 커리어 센터는 그렇고요. 모집 선발 탭에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거기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각 프로그램별로 차수별로 그런 공고와 안내문이 다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장 이제 앞으로 이제 공고 예정인 뭐 이런 부분을 보실 게 아니라 저 게시판을 잘 이용한 팁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나왔던 공고를 여러분들 한번 보셔요. 그러면 내가 내 전공과 혹은 내 관심 분야와 전공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국문과를 나왔는데 해외봉사활동 뭘 할 수 있어요? 한국어교육 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국문과하고 한국어교육은 다르거든요.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쓰는 말은 지금 한국어일까요? 국어일까요? 되게 어려운데. 그렇죠. 네, 제가 쓰는 말은 여러분들에게는 국어예요. 왜냐? 여러분들과 제가 모국어가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전북대에 유학하고 있는 키르 유학생이나 우즈벡 유학생들에게는 제가 쓰는 말이 한국어예요. 그렇죠? 네, 국문과는 국어를 가르치는 곳이지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돌인데 한국교육 분야로 이 개발협력 업계에 처음 한번 뒤져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전공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과거에 나온 모집 공고를 잘 보세요. 그러면 어느 국가에, 어느 분야에, 혹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공고가 쭉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트래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저 사진 좀 어떻게 좀 해주실래요? 그걸 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왕이면은 내가 이 개발협력 업계에 해외봉사단 활동으로서 발을 디디는데, 이왕이면 지역에 대한 것들도, 아니면은 지역에서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학습의 효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잖아요. 그 언어에 대한 것들도 내가 좀 같이 갖출 수 있겠구나 하고서 한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또 그런 측면에서 저 게시판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저 게시판을 통해서 신규 봉사단 모집 공고가 뜰 텐데요. 제가 아는 한 6월에는 코이카 국내 YP 선발이 있죠. 예. 전북대에도 전북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YP를 뽑고요. 또 저희 전북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국제개발협력원에서 또 2명의 YP를 또 뽑고, 전라북도에 있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라는 곳에서도 1명에서 2명의 YP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고들이 저런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이카가 ESG 봉사단, 중기 봉사단인 5개월입니다. 국내 1개월 교육 훈련 받고 4개월간 각지로 이제 세계로 파견하는 프로그램 공고도 조만간 모집 공고가 올라온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고가 뜨면 또 여러분들 관심 있어 어플라이를 하면요. 또 나름의 또 심사 과정을 거치고 나름의 경쟁이 있어요. 내가 내 시간을 써서 봉사를 하겠다는데 감히 나를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플라이를 했는데 나를 떨고 도대체 무슨 스펙으로 이 사람들은 뽑을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봉사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주는 인식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 봉사. 왜 이 질문을 제가 먼저,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런 화두를 던지냐면, 이게 사실 그 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인식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발전의 모습하고도 같이 연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봉사단 활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과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에서 특히나 파병 업무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중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상. 그죠? 피스코 활동도 그렇습니다. 예, 피스코 활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전에 미스 앤 미스터 스미스인가요? 그 영화에서도 나오죠. 사실상 나는 피스코 단원이 아니었어, 거짓말이었어, 뭐 이런 이제 대사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그만큼 피스코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해주고, 피스코 출신들의 외교관들이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 캐서린 스티븐슨이라는 이런 분 말씀을 들어본지 모르겠지만, 전직 주한 미 대사입니다. 네. 충남 예산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피스코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주한 미 대사로서 오셨던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우리한테 있었죠, 사실상. 네. 이제 그만큼 이 해외봉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가치 있게 평가가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만약 봉사라는 의미를 듣고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께 자문을 해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가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떤, 나눔, 동정, 아니면 희생, 아니면 여유, 부수적인 것. 끄덕여지시나요? 그죠?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는 그래요. 사실상. 우리는 그렇게 형성이 되었어요. 저도 사실상 그랬고. 근데 하지만 이 해외 봉사는 조금은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해외 봉사가 개발 협력의 시작으로서 같이 2차 대전 이후에 신생국의 독립 등등에 대한 이런 히스토리를 떠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이 주는 어떤 의미와 영향과 파급력을 봤을 때에는 사실상 뭔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조금 더 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시간이나 삶이 허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교수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봉사를 할지라도 뭔가 조금은 소정의 뭔가 우리가 좀, 스크린 장치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내가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의지, 열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고 박수를 치고 받들어야 되겠지만은 그분이 과연 개발도상국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출까, 니즈에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실히 앉아서 하니까 서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말을 편할 수 있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사원증을 갖고 왔어야 제가 좀 오늘 발언이 제어가 될 텐데 월요일날 출근했을 때 제 자리가 없어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과 코이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개발협력 인재 8대 역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사 분석 역량, 프로젝트 관리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역량들을 다 갖춘 슈퍼맨은 사실상 없습니다. 네. 감히 말씀드리건데 교수님도 이 역량을 100% 다 충족하시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저는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이 역량은 계속 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봉사단이나 YP 면접을 볼 때,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니까 여기서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너무나 단순한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지원자께서 면접장에 오셨을 때, 내가 면접위원이라면 같이 일하고 싶은,
인턴일까? 저분은 코이카에서 지향하는,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과 방향에 맞는 봉사단의 마인드와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실까? 라는 겁니다. 자격증, 영어 능력, 뭔가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석사학위, 이거는 둘째입니다. 사실상. 경력사다리 1단계에서는 그 부분은 아주 그냥, 아직 무시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사실상 다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과연 면접자로서 봤을 때, 내가 면접관이라면은 과연 내가 이런 생각과 가치관과 뭔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을까에 대한 어떤 반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입문 단계잖아요. 우리가 YP나 봉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면접을 보면서, 처음 딱 한 10초 시작할 때, 저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냥, 이거는 뭐 면접관님만, 여러분들 면접은 정성평가예요. 사실, 물론 구조화된 면접에 의해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서 동일한 시간대에 하지만, 면접관을 복수로 두는 이유도, 다 내 외부로 이렇게 두는 이유도 정성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주관평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주관을 개입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말씀드리면은 사실상 이런 어떤 구구절절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서 시작하는 거는 사실상 너무 진부하다는 느낌을 딱 처음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많이 접하지 못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 빈도가 많아지는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화자가 난데 미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은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서 미래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행동이 그 기관의 가치관과 사업과 맞는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과거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대체 그 경험은 누가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답변의 신뢰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뭔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열정은 충만해 보이지만은 뭔가 우리 사업에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어떤 지원서나 면접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타 자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입문 단계에서는 슈퍼맨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경험 자체가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고 그 경험 자체가 지금 당신이 나를 뽑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서 드는 생각은, 지금 코이카 해외봉사단, 면접 과정이 바뀌었어요. 최근에. 사실, 지난 12월에 제가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부서를 지금 옆부서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파를 제가 제대로 맡고 있는데 요즘 어쨌거나 해외봉사단에 이제 면접이 이렇게 이제 다대다 면접 이렇게 하잖아요. 면접관들 계시고 이제 지원자들 계시고 이런 다대다 면접 외에 하나 더 추가가 된 게 토의 면접이 생겼어요. 네. 코이카 공채는 이제 토론 면접이고 요거는 뭔가 이제 찬반을 나누지 않고 그냥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4명에서 6명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토의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의 본인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가. 그리고 또 같이 토의 그룹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생겼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겠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가 이해봉사단 활동에 굉장히 중요한, 새삼스럽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았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우리 개발협력 경력사단이 1단계에 진입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또 다른 하나 슬라이드 뭐 연결되는 게 있는데, 그때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를 지금 오늘 다 방출을 하고 계세요. 저기 코이카에 들어가시면. 책상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정보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저도 사람을, 우리 YP들을 인터뷰를 선발을 하잖아요. 저도 볼 때도 사실은 시작해서 말씀하셨듯이, 방금 토의 면접 같은 토의를 하고, 그거를 이제 observation 해서 관찰해서 이제 평가에 반영한다라는 건데,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저 역시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 없는 표현들, 간접적인 인용들, 이런 것들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자기의 생각을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다음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움츠러져 있거나, 샤이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밝은 모습으로. 그게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봉사단이잖아요. 나이가 명확해요. 19살부터 34살. 저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청년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당당함, 자신감, 밝음,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이미지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연 중에 다양한 봉사단 이후에, 인턴 이후에, 코디네이터 이후에, 이쪽 분야에 어떤 잡들이 있는지, 어떤 마켓이 있는지, 내가 어디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주 쉽게 모아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사단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크게 한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교육, 학업, 취업, 창업.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이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브랜드가 스텝업입니다. 네, 스텝업 0부터 스텝업 2까지 해서 1, 2까지 해서 기초 단계부터 심화 과정까지.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코이카의 글로벌 인재 활동을 마치고 글로벌 인재 사업에 대한 참여를 마치고 귀국한 인재들에게만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 하등 상관없이 그냥 개발협력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고 싶고, 아니면 조금 배우고 내가 현장 경험이나 국내 경험이 있는데 조금 더 내가 좀 심화된 과정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싶다 하는 이런 단계까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 오픈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사실 우리 해외봉사단 다녀오신 분들이나 YP 다녀오신 분들이 이 스텝업 과정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사실상 국내에 있는 유수의 이 개발협력 업계에서 그야말로 내노라 하는 분들을 모시고서 엄선된 강사진으로 저희가 스텝업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그냥 코이카 해외봉사단 이렇게 검색을 추가하시면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이벤트가 뜰 때마다 카톡으로 갑니다. 해외봉사단도 마찬가지고 YP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창업에 대한 이런 이벤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알림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일단은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스텝업 교육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외에는 당연히 ODA 교육원, 코이카에서는 이제 지금 2010년부터인가요? 벌써 이제 10여 년째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ODA 분야에 대한 실무와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여러 학계에 계신 또 업계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같이 협업하에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조직이 별도의 부서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ODA 연구교육원이라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다양한 기본과정부터 지역별 교육, 그 다음에 방학 때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특화된 교육, 기업 특화된 교육,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ODA에 대한 민간 자격증 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보신다면은 사실상 이 ODA에 대한 기본 과정, 그리고 또 지금 ODA 관련된 개발협력에 대한 지금 강의가 이제 교양과정으로서 1, 2학기에 계속 오픈이 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내용을 또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학업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월드 프렌즈 코리아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봉사단 활동인 요거는 이제 해외 봉사단만 사실 해당이 돼요. 해외 봉사단 활동을 아까 전에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그 다양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어쨌거나 누적 1년 이상 내가 해외 봉사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월드 프렌즈 코리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은 일단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을 모두 다 선발을 하진 못하지만 제가 소정의 심사를 거쳐서 장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공과 상관없이 내가 석박사 과정을 국내외 석박사 과정을 내가 개발협력 혹은 내가 활동했던 봉사활동을 했던 그 지역과 관련된 이런 전공을 한다면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의 75%를 지원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요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요긴하게 이걸 활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는 사실 공돌이였는데 뭔가 이제 계속 사회과학에 대한 사실 그 목마름이 있어서 이제 혁명당 근무하는 중에 이제 대학원 석사를 다시 갔어요. 가서 그때는 이제 국제외교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봉사단 장학금을 신청을 했는데 됐죠? 1년에 그 학교의 석사과정 학비가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350만 원은 코이카에서 받아요. 보고서 조금 잘 썼더니 120만 원은 학교에서 줘요. 그러면 한 학기에 저는 30만 원은 내고서 그러면은 한 100만 원 조금 더 내고 석사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사실상 그거 자체가. 학위가 도움이,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 제가 재취업을 하고 이럴 계획은 없어. 학위가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시각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분들과 또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사실상 이 학업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해외봉사단 프로그램에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취업에 대한 거는 이제 아까 전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고 링크도 잠깐 소개해 주셨지만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는 이제 개발협력 업계로 조금 더 본인의 커리어를 디벨롭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이 취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별도 조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코이카의 해외봉사단 그 규정 내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실 YP 활동이든 봉사단 활동이든 다녀와서 그 경험 자체를 사회와 환원하는 구조가 사실상 뭔가 운이 좋으면 저처럼 그냥 해외봉사 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전공 다 집어치우고 엄마한테 몇 대 맞고 네가 등록금 낸 게 얼만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찾았어야 되거든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의지를 가지신 분들을 좀 더 모집을 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교육에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전문가와 연결을 해주고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코이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커리어 센터라는 부분을 취업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코이카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턴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글로벌 인재 사업을 통해서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내가 이제 봉사활동을 통해서 익혔던 경험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나 니즈나 아니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내가 한번 이제 창업 비즈니스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제공을 하고요. 그거 자체가 조금 더 디벨롭이 된다면은 이걸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는 시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비용을 그 단계별로다가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리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 과정 중에서 실제로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같이 연결을 해줘서 그 비즈니스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거를 사업화함에 있어서의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어떠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걸 어떻게 이제 그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의
그 어떤 요령이라든가 절차라든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점점 확대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은 기국 인재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코이카 이제 사후 지원 프로그램이 교육, 학업, 취업, 창업 이렇게 단계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 하시죠?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잘 모르세요. 제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 너는 왜 이렇게 해외 출장이 많니? 너는 왜 못 사는 나라, 개도국만 가니? 이런 개발협력이라는 영역이 아직도 생소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참 매력 있는 분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보니까 교육, 학업, 취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못 해주는 프로그램들, 서비스들이 정말 많아요. 이 분야에서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 세금이 저렇게 쓰이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 하지만 참 잘 쓰이고 있다라는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갔다 오면, 이렇게 인턴, 다양한 프로그램 다녀오고, 이쪽 분야에서 커리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코이카에서 혹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했을 때 필요한 재정적인, 지식적인 것들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랑 좀 다른 건데, 아까 또 월프렌드 코리아 다녔을 때 그 학비 1,000만 원을 받잖아요. 받을 수 있다. 75% 받을 수 있다. 이거는 ODA로 계산이 되나요? 그럼요. 이것도 사업비로 계산이 됩니다. ODA로 계산이 된다고? 궁금했어요. 네. 계산 될 것 같아서. 네, 그건 따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째 제가 드린 건데, 제가 5번째, 6번째 지금 안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다녀왔어요. 학생들이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다녀왔을 때, 코이카라든지, 혹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기관에 들어갈 때, 이런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가장 쉽게 하면 가점 제도가 있는지, 아니면 또 아까도 우리 그 실장님께서 요 안에 이 책자 안에 있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일반 기업에 들어갈 때 내가 다녀왔던 봉사활동의 경험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까에 대해서 쭉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하셨고, 또 한 12,000명에 달하는 봉사단들의 과의 대화를 하셨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추적 조사를 하셨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다녀온다면, 이게 개발협력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할 때, 저기서 잡을 찾을 때, 혹은 그 영역이 아닌 다른 영역에 넘어가서 새로운 영역에서 잡을 찾을 때 어떤 의미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정보와 좀 고민을 같이 좀 섞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 번째 세션 시작을 하면서 처음 화두를 꺼냈던 봉사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것도 같이 맥락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단 코이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코이카 지금 신입직원 지금 올해 이제 39명 지금 공개 채용이 진행 중이고 서류 접수가 마감이 됐고 지금 이제 그 서류 검토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39명이 채용이 되면 아마 7월 말 중하순부터 이제 저희 이제 임용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으로 취업 지원 대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가점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모든 단계에서 이제 가점이 부여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배려층, 장애인이나 저소득가정, 다문화, 북한 이탈 주민 같은 경우에는 서류와 필기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공채 혹시나 정보 보셨거나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 자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학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 혹은 해외 봉사단 경험, 혹은 YP 경험, 국내든 해외든 YP 경험, 혹은 코디네이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서류 전형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해외 YP하고 코디네이터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라는 거는 코이카와 근로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봉사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이카에서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은 코이카 공채 시에 가점을 준다. 서류 전형에서. 그 외에 이제 제가 개발협력 사업과 무관한 다양한 코이카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도 되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여기를 이제 같이 거쳐가시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코이카 홍보실에서는 홍보 인턴을 채용하고 있고, 네. 코이카 연수사업에서는 개도국의 정부 인사들이나 기술자들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발전 경험과 선진 기술을 나누는 연수사업. 연수에서는 또 연수 모니터링 인턴을 또 채용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방학 기간 동안 딱 2달 동안만 하는 국제개발 협력 인턴. 이거는 경쟁률이 좀 되더라고요. 50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거나 국제개발 협력 인턴 요건 딱 방학 동안 2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해외로 파견되는 이런 청년 인턴 외에 국내에서 특히 코이카 본부에서 근무하는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잘 활용을 하시고,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모두가 다 이제 단계별로 약간씩 편차는 있지만 서류 전형부터 코이카 공채 시에 가점을 받는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코이카 정보였고요. 두 번째는 좀 고민인데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국제개발민간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KCOC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140여 개의 회원단체로 구성된 우리나라의 국제개발 협력에 관한 어떤 시민사회 단체의 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고, 코이카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십니다. 그 조직이. 그곳에서는 코이카와 협약을 맺어서 NGO 봉사단을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NGO 봉사단들은 뭐하냐? 코이카에서 발굴한 수요가 아닌 우리나라의 개발 NGO들이,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개발 NGO 어디 있어요? 우리 캠페인에서 많이 보죠. 네, 떠올리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이름 떠올리시면 그게 KCOC의 회원단체입니다. 맞을 겁니다. 그분들이 해외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 파견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한 어떤 관리 지원을 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봉사활동이에요. 1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그 사업은 2004년에 처음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한 4,500명 정도의 NGO 봉사단원들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NGO 봉사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무슨 연구를 했냐면, NGO 봉사단 경험이 기국 단원의 삶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이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광운대학교 정진규 교수님이 이제 연구 책임자로서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지난달에 발간됐어요. 여기 보면은 NGO 봉사단을 다녀왔던 분들의 55%가 내가 이 봉사활동 경험이 취업에 도움이 됐다 라고, 실제로 경력을 인정받았다, 단순히 추상적으로 도움이 됐다가 아니라 경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비율이 높을 줄 몰랐어요. 왜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봉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 실제로 제 동기들이나 제 선배들도 봉사활동 다녀와서 면접을 보러 가요. 네. 그럼 면접을 보러 가서 사실상 열이면 거의 9.5개 기업에서 그럽니다. 뭐하러 갔다 오셨어? 이 귀중한 시간 동안에 국내에서 토익 공부나 하시지 라는 이런 핀잔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속상한 채로 그 인터뷰장을 나오죠. 네. 굉장히 씁쓸함을 곱씹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좋아서 갔고, 내가 진짜 무언가, 잘은 ODA의 오자도 모르고 개발협력의 기획자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긴 했지만, 저도 그랬고,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이, 이 활동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가를 체득을 하고 왔고, 그 체득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88,000명입니다, 지금. 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이 가치를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에 대해 속이 상하죠. 일단 NGO 봉사단원들이 취업을 했던 그 분야는 대부분이 교육이나 보건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분야셨어요. 실제 전공이 인정이 받았는지 아니면 현장에서 활동을 했던 그 실무 경험이 취업에 이렇게 경력으로서 인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보고서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은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고 목련이 피었다가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기후변화의 현실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지금 조금은 더 예전보다는 이 개발협력 ODA 아니면은 전 세계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어떤 공감과 그 다음에 같이 해결하고자 동참을 해야 되는 이 감수성 자체는 좀 더 높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사실 이 우리나라 업계에서 이제 YP 활동이나 봉사단 활동에 대해서 이 NGO 봉사단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계를 짓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정부 파견 해외 봉사단으로 갔다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직도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코이카 봉사단원을 다녀온 사람, 정부 파견 봉사단원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경력 인정에 대한 법률 제정 노력이 없었더냐? 그게 아닙니다. 사실 2007년도에 이미 국회에서 우리 자원봉사 기본법을 개정을 해서 거기에서 정부 파견 해외봉사단을 1년 이상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때 경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그 조항이 입법까지 됐었어요. 입법 시도까지 됐었어요. 하지만은 이제 국회 내에서의 검토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국회가 이제 종료되면서 법안이 이제 폐기 처리가 됐죠, 사실상. 그런 크고 작은 노력들이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일단은 입법기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와 기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 이걸 고미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오늘 누구의 빈곤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주제하고도 같이 맞물리지만, 기업들이, 과연 이 해외봉사단의 사업을 왜 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전에 후문 쪽에서 느티나무 집으로 걸어오면서도 거기에 플래카드 걸려있더라고요. CJ,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외봉사단, 뭐지? 그렇죠? 여러분들 기업들에서 하는 해외봉사단 많이 아시죠? 현대차에서 하고, 포스코에서 하고, 국민은행에서, 라우나티 같은 거, 해피무브 굉장히 많죠. 기업들은 왜 해외봉사단 사업을 시작을 했을까? 특히나 2000년대 초부터 많이 등장을 했죠. 물론 그 당시에 IMF 이후에 뭔가 신자유주의에 대한 확대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배경이나 국제사회적인 변화가 있었겠죠.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뭔가 이 기업의 이윤 추구만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이미지 메이킹의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받았던 건 우리 청년들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청년들을 통해서 국제사회 빈곤 해결에 동참하고 우리 기업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런 도덕적인 멘토로서의 어떤 변화를 뭔가 이제 커버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로는 우리는 사실 이런 시각은 가질 필요는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정작 물론 기업에 예를 들어 현대차에서 하는 해외봉사단 활동을 갔다 와서 현대차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가점이 있는가 저는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일부 그런 메이저급이 아닌 우리 국내 사회 보편적으로 이 국제사회에 일말이나마 공헌하기 위해서 나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체득한 경험에 대해서 아직은 코이카에서 정해주지 않아서 내가 얼마만큼 역량이 올라왔는지 계량화해서 보여주진 못해요. 사실 그건 코이카의 숙제이고 또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갖춰지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이 사실상 교수님께서 주신 이 네 번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장에 그리고 줌으로 약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아마 참여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상상하고 계시던 간에 오늘 김상훈 시장님의 고민들이,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진로를 경험하는데 기획하고 그리고 하는데 계획하는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15차 개발협력으로 만들어가는 누군가의 기쁨 인디코드 ODA 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시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